세계 주요 군사강국이 세계 군사 안보 질서의 판도를 바꾸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중인 가운데 우리 군도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발표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에서 우리 군도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개발과 관련 2000년부터 산학공동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0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 엑셀MZ 추진기관 개발, 2010에서 2012년 HYPAR 퓨전형 극초음속 핵심기술 응용연구 실시, 2011에서 2017년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한 각종 관련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 등의 성과를 올렸다며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시에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극초음속 무기 실험 금지와 같은 새로운 국제 무기 통제 협정이 논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및 국제군사 안보 질서에서 우위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리 군도 극초음속 무기 관련 대응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10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와 세계 안보 상황은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며 특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항모와 신형 이지스함, 극초음속 무기, 우주광학 위성 등 첨단 전략 자산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고 극초음속 무기를 위협 요소로 꼽았다. 극초음속 무기는 극초음속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분류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발사된 다음 탄도 분리 후 극초음속 비행체에 장착된 상태로 대기권에 재진입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탄도 궤적을 따르지 않으며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원하는 방향으로 기동할 수 있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공기흡입식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한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속도를 초음속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추력을 얻는다. 극초음속 무기는 속도가 빠르고 적어도 비행의 회피기동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한 핵무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요격 피해라. 각국의 엄청난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반도 주변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고 북한은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각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미사일 방어체계 때문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SM-3 지대공 미사일 등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발달함에 따라 요격 시스템을 피해 더 빠른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마하 15의 SM-3 블록 EA를 개발 중이다. 블록 EA가 나오기 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항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은 사실상 전무하다. 러시아는 이미 아반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아반가르드 미사일을 운영하는 부대는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의 돈바롭스키 지역의 전략미사일군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인 아반가르드는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이며 사거리는 6,000km 이상으로 알려졌다. 최대 16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돌입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각 탄두의 위력은 100에서 900킬로톤에 달한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고도 8,000에서 5만 m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궤도 변칙을 할 수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또 다른 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이미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될 수 있는 킨자는 러시아 공군이 실전 배치한 전략무기로 음속의 10배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킨자는 사거리 2000km로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의 탑재가 가능하다. 러시아 공중우주군은 2018년 3월 미그-31에서 처음으로 발사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장거리 폭격기 TU-22M3에 이 미사일을 탑재해 시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마하9의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도 개발 중이다. 중국은 작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탄도미사일 둥펑-17을 처음 선보였다. 둥펑-17은 핵탄두형 극초음속 807을 탑재, 음속의 10배를 낼 수 있고 비행 중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등 상대 방공망을 뚫을 능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 주역인 국영기업 중국항천과공 집단은 최대 마하 10의 속도로 중국 본토에서 미국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로 불리는 IRBM 둥펑-26을 개발했다. 2018년 8월 시험한 신쿵-2 극초음속 807은 타격 속도가 마하 6에 달한다. 미국은 가장 빨리 극초음속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였지만 실전 배치는 가장 늦은 국가다. 1960년대에는 X-15 실험기를 이용해 사람을 태우고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데 성공했고 지난 2011년에는 극초음속 비행체의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취소됐고 최근 다시 발빠르게 개발에 나섰다. 미 육군은 태평양 전구에 배치된 자체 화력을 증강하기 위해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비로 2020년 회계연도에 10억 달러 이상을 책정했다. 또 신형 전략장 사정포를 극초음속 탄두용으로 개조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전력이 오는 2023년 실전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더불어 미 CNBC 방송은 2018년 8월 록히드 마틴이 미 공군으로부터 4억 8천 달러 규모의 극초음속 무기 시제품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무기 개발은 내년 11월에 끝날 예정이다. 그해 4월에는 극초음속 재래식 타격 무기를 만드는 9억 2,8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처음 수주한 바 있다. 미국이 4개월 만에 두 건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사업을 발주한 것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선두인 러시아와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다.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세뮤얼 그리브스 미국 미사일방어청 청장은 지난해 4월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최한 미사일 방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우려를 제기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당전원 회의에서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탄두 ICBM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최신 지대공 유도미사일 KAN-06은 러시아 S-300 기술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비행 속도가 마하 7에서 8에 이른다. 북한이 마하 7에서 8 속도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극초음속 단계로 넘어가려는 유혹은 충분하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평가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속도가 마하 7에서 8로 각각 평가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와 SM-3 지대공 미사일보다 최대 3배가량 빨라 요격이 불가능하다. 군이 현재 보유한 패트리엇으로도 요격할 수 없다. 군이 미국에서 도입 중인 최신형 팩3 MSE 요격탄의 속도는 마하 4에서 5가량이다. 진격의 K방산 자주포, 잠수함 명품.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1,400톤급 잠수함. 국내 최초의 수출 잠수함으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됐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1950년 6.25 전쟁 초기 한국군은
북한의 T-34 전차 등 기갑전력의 속수무책으로 밀려 불과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겼다. 전략무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험한 한국은 오늘날까지 방위산업 육성에 매진했다. 70년 전에는 소총 한자로 만들지 못해 미군의 원조에 전적으로 기댔지만 이제는 소총부터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다. K방산 매출은 2018년 현재 13조 6천억 원으로 10년 전인 2008년 7조 2,300억 원의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최초 방산 수출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종합탄약 생산기업 통산이 M1 소총 탄약을 필리핀에 수출했다. 이후 국내 방산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1990년대 들어선 첨단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1993년 한화디펜스는 보병 전투 장갑차 K200-111대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디펜스가 10년의 연구 끝에 1998년 개발 완료한 K9 자주포는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액은 지상무기 중 최대인 2조 원 이상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은 전체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K9은 최대 사거리 40km, 발사속도 6에서 8발분, 탄약 적재량 48발이다.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받는 K2 흑패도 터키로 개발 기술이 수출됐다. 터키는 한국의 기술을 통해 자체 개발한 전차를 양산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항공기도 K방산의 주요 분야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가 독자 개발한 기본훈련기 KT-1은 2001년 인도네시아에 이어 2007년 터키, 2012년 페루에 잇따라 수출됐다. 2014년엔 국산 경공격기 FA-50 12대가 필리핀에 총 4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수출됐다. 앞서 2011년엔 인도네시아가 16대를 수입했다. 나아가 한국은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바다의 암살자라 불리는 잠수함도 수출 전선에 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과 2019년 1,400톤급 잠수함 6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인도네시아와 체결했다. 이 잠수함은 해군의 209급 장보고함을 개량한 것으로 길이는 61m다.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중간 귀향 없이 1만 해리를 항해할 수 있다. 이 수출로 한국은 선박 건조 중 가장 어렵다는 잠수함 건조 능력을 해외에서 인정받으며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은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으로 떠올랐다. 더욱이 군사강국 러시아와 1988년 한국의 기술을 전수한 독일을 제치고 차지한 수주여서 청출어람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미래전장의 핵심인 유도무기도 세계에서 주목받는 K방산 중 하나다. 함대함 미사일 해성은 2012년 남미의 한 국가로 수출돼 현지 전투함에 탑재됐다. 비호복합은 2017년 인도군 시험평가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고 향후 인도군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사업의 유력 후보로 손꼽힌다. 30mm 쌍열포와 유도미사일을 활용해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나 헬리콥터, 드론 등을 요격하는 대공무기 체계다. 미국은 국내에서 개발한 유도무기로는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가 주관한 해외비교 시험을 통과했다. 해상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가 2016년에 개발 완료한 2.75인치 유도로켓으로 약 7cm의 작은 직경의 유도 조종 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다. 원조를 받던 미국에 거꾸로 수출할 정도로 방산 기술력이 높아진 증거다. 마하 2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비행체도 K방산의 다음 과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착수했고
2023년까지 시험 비행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강국들이 경쟁하는 극초음속 비행체는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론 요격할 수 없어 재래식 무기를 대체할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